밟았을 때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응과 완화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상으로, 법상으로, 또 조례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적응에는 이제 제가 사전 자료에서 좀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기후위기 비상대에서 했던 쿨루프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런 적응 사업.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제 도시의 우리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해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기후 대응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15% 이상 감액이 돼 있고 올해 예산. 그다음에 기후 적응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들, 폭염, 침수, 가뭄, 재해, 재난, 안전에 관련 예산도 20% 정도 감축이 돼 있어요. 공통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구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한 40% 감액이 돼 있고 올해 그 기후 관련해서 재난 취약과 관련한 안전 용역이 1억 5천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삭감이 돼 있거나 감액이 돼 있어요. 지방정부가 사실 네? 그래서 제가 타시공까지는 안 봤는데 사실 기금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거를 명칭을 꼭 구분해서 써야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후대응 기금이라고 법에 있으니까 2억, 3억 이렇게 해놓고 이중환 박사님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단일 휘발성 사업이나 이런 일회성 사업들에 쓰고 많은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응과 적응을 좀 명확히 구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조례안의 핵심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 조례안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 사업을 대응과 적응 공통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응 사업은 사실은 이 기금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하다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적응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전 자료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간담회를 요청드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게 현재까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지역에서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고민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사업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 바라냐면 이 기금을 통해서 좋은 시범 사업을 한번 해고 그것의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을 본 예산에 태워서 계속 사업으로 끌고 가는 저는 이 기금의 역할이 그렇게 되길 좀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기금을. 다른 데도 많이 해봐야 5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자료가 사전 자료로 혹시 그때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사전 자료를 올려놨는데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일단 가능한 제가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사업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기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용할 거냐? 우선 이제 재원을 좀 확보를 해야겠죠? 이제 조례는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국도비 운용 수익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이제 환경과 관련한 과태료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사업과 적응 사업, 공통 사업을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조례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전문가들이 반드시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조항을 놓는 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구분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시범 사업이 있다면 이거를 예를 들면 예컨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것이 평가가 좋고 성과가 났을 경우에 본 예산에 태워서 보다 확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이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이상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조회 보시면 이제 밑에 목적은 이렇고 이제 정의가 중요한데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이제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원 확충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거고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폭염, 한파, 뭐 기후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조례의 정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법상에도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 경기도 조례도 내용이 유사하고 타 조례도 다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적응 사업을 명시적으로 조례에 넣는 건 이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남시가 처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 환경과 이제 기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과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쓰돈 쓰담 사업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확대가 안 되길래 되게 아쉬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해서 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제 사전 자료에 제가 올려드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표에는 사업들에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제 나중에 주시면 조례에서는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놨으니까 그 안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어떤 거라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정해진 형식은 없으니까 뭐 조례 자체에 대한 것도 좋고 또 하남시 우리 기후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것도 좋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니까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 취지는 이제 아시겠죠? 어떤 취지인지. 그동안은 이게 이제 다 흩어져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뭐 기후위험의 예방 및 대응, 그러니까 말은 기후위험이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 재난안전정책과에 다 이제 가 있고 뭐 도시 열섬, 도시 열환경 개선 사업도 뭐 환경정책과에서 일부 사업으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후라는 말을 빼면 그냥 다 안전정책과나 이건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후 적응 사업이라고 명확히 해주면 앞으로 다른 조례나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기후 적응 사업으로 이제 세목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유도하는 거죠, 제 생각에. 기후인지 예산에 포함돼서 기후인지 예산제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도에서 갖고 있는 탄소 중립 예산이 정책 사업이냐 단위 사업, 그러니까 정책 사업 하부에 있는 단위 사업이냐에 따라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정책 사업이면 이건 그냥 도에서 뿌려주면 돼요. 왜냐면 이제 뭐 도가 갖고 있는 예산을 재량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정책 사업으로 만약에 30개 시군에 뿌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쓸지는 이제 또 시가 그걸 단위 사업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청을 했으면 남을 리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면은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확인을 해서 여름이 너무 더웠는데 하남시 거풍동이 TV에 나올 정도로 엄청 춥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더위가 훨씬 더 세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금이 유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적응 사업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밑에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응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본 게 고온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람도 그걸 온열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뜨거움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사람만 그러냐?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왜 시가 이렇게 식재를 관리를 안 하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뭐, 가서 보라고. 뭐 가로수도 다 죽고 뭐 어디 가보래.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무슨 가을이 된 줄 알았어. 잎이 절반이 다 갈변이 돼 있는 거예요. 강가도 그렇고 여기 바로 여기 저기 저 어디야 경주집이었나 우리 그랬죠. 삼밥집 거기 있잖아요. 파출소 동부 파출소 지구대 있는 고라인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게 일소현상이라고 그래서 나뭇잎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하고 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놔두면은 그냥 고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올해 처음 봤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작년까지는 덥다 이거였는데 와 올해는 뜨거운데 라고 느낀 게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어쨌든 제가 이 조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째로는 기후 대응 사업과 적응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놓는 거. 그리고 이 적응 사업이 이제 시범 사업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게 성과를 내서 본 예산으로 가서 계속 사업을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되게끔 한다. 이게 이제 제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서.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조례 별표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주환 박사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좀 보내드리는 네네. 실만 말씀드리는 거가 이게 기획이고 종잣돈이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네. 이걸 해마다 달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이게 종잣돈이면 종자라고 하는 거는 심어서 자라서 수익이 돌아와서 점점점 커지는 게 종잣돈이고 마중물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보면 종잣돈이고 마중물인데 한 방에 마시고 말아요. 그리고 다 써버리죠. 사람들한테는 이미 준 조세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데다가 우리가 사업 신청 안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돈 달라고 딱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의 예상 결과는 이렇다. 그 결과는 내가 이렇게 입증하겠다. 과학적으로. 네. 그런 게 납득이 돼야지만 그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돈을 따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기금이다. 종잣돈 만들고 거기다 보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더 할 거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시에서 가르쳐준 공유부지에 태양광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다시 여기다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 계산이에요. 그래서 발전이 얼마나 됐는데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데 원래 약속한 몇 프로인데 이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는 아무도 못 믿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경험을 했는데 하나 햇빛 발전소 하나가 용량이 비슷한데 매출이 되게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 연합회도 알려줬어. 한 몇 달 있다가 원인 파악해서 바로 잡았어. 그럼 그 중간에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 돈 계산이 투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부터 갖춰야 된다. 간단한 거지만 아니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우리가 시험 보잖아. 자기혼자 시험 봐갖고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전국적인 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잣대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발자국 이걸 줄이면 대출권을 저희가 받아요. 기준 대비 얼마를 줄이면 검증을 해서 돈을 받는 거라고. 대출권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금 가까운 모든 사업은 에너지로 환산을 하고 탄소 발자국 환산해서 기준이 얼마였는데 얼마 줄었다라고 하는 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어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 근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탄소를 줄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딱 보면 몇십 명이 늘었어.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줄었다. 탄소 발전이 줄었다고 나는 주장을 하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날씨가 시원해서 준 거야. 우리가 녹음해서 준 게 아니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은 환산이 안 돼요. 돈은 환산이 안 되면 몇 프로를 다시 페이백해라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안 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후관계의 사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기술이 뭔지 뻔히 아는데도 검증을 안 해요. 검증할 수 있는 것 뻔히 있으면서도 그거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하남시만이라도 마중물이면 먹지 말고 종잣돈이면 한 방에 먹지 말고 뿌려서 수확해가지고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금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런 것들을 분명히 명시해서 네.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점으로 두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기후 대응 사업을 대응과 적응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시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좀 모을 수 있거든요. 적응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이제 그 마중물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 네, 대응과 적응에 관계된 부분을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조례를 지금 우리 최선생 아니, 이게 처음이에요. 이 조례는 이제 네네. 정부에서 처음 만드는 거. 적응에 관계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금 했으니까 큰 박수 한번. 네. 여기 좋은 말씀 해주신 이주환 박사님께서. 알겠습니다.